아프리카의 뿔큰 알카로운 끝자락에 작은 당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엔 국기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화폐와 건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에는 있지만 외교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나라. 이곳이 바로 소말릴란드입니다. 소말릴란드의 이야기는 결코 현대의 정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기원전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에 등장하는 푸트펀트라는 신비한 땅. 그곳은 금과 상아, 향료, 그리고 희귀한 동물들이 넘쳐나는 신들의 땅으로 묘사됩니다. 이집트 여왕 하트셉수트는 원정대를 보내 푼트와 교역을 했다는 기록을 남겼죠. 학자들은 지금의 소말릴란드와 에리트레아 북부 지역이 바로 그 푼트였을 것이라 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홍해를 따라 번영한 해상무역 문명의 일부였습니다. 낙타를 이용한 사막무역, 홍해를 건너는 향료교역,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까지 연결된 무역망. 소말릴란드는 고대 세계의 향기를 이끌던 교차로였습니다. 7세기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퍼지기 시작하자 홍해 건너 이 땅에도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부족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소말릴란드는 사하라 이남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화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모스크가 세워졌고 베르베라와 자일 같은 항구 도시가 홍해의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을 거점으로 낙타, 염, 미르라, 유향 같은 상품이 거래되었죠. 이 시기 소말릴란드에는 여러 부족 왕국이 번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크족, 가달리브족, 다로드족 등의 연맹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연 중심의 강한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면서 메세와의 교역에도 능했습니다. 소말릴란드 사람들의 언어, 문화, 그리고 상인 정신은 이 시기에 뿌리를 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쟁탈전이라 불리는 시기였죠. 영국은 인도로 향하는 항로를 지키기 위해 홍해 남쪽 해안의 전략적 항구들을 차지합니다. 그리하여 1884년 영국령 소말릴란드 보호령이 탄생합니다. 영국은 깊숙이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군사 주둔지와 항구를 세워 홍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교역로를 통제했습니다. 소말릴란드의 부족 사회는 그대로 남았지만 정치적 질서는 외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남쪽의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는 이탈리아 식민정책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서로 다른 두 제국의 지배 아래 완전히 다른 체제를 겪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60년 아프리카 전역에서 독립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영국령 소말릴란드는 먼저 독립을 선언하며 소말릴랜드 공화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단 5일 후 그들은 남쪽의 이탈리아령 소말리아와 손을 잡습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 하나의 민족, 대소말리아를 만들자는 이상이 그들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합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정치 권력은 남쪽에 집중되었고 북쪽 소말릴란드는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경제 발전도 남쪽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북쪽 사람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시아드 바레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하나의 소말리아를 강제로 통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독재와 부패로 변질되었습니다. 북쪽, 즉 지금의 소말릴란드 지역은 그의 눈에 반항적인 지역으로 찍혔습니다. 정부는 이사크족을 탄압했고 하르게이사와 브라오 같은 도시에는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에티오피아 국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 안에서 전쟁을 겪었다. 1980년대 후반 해외로 흩어진 소말릴란드인들이 중심이 되어 소말릴란드 민족운동 SNM이 조직됩니다. 그들은 게릴라전을 통해 시아드 바레 정권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소말리아 중앙정부가 무너졌을 때 하르게이사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다시 독립한다. 그 순간부터 소말릴란드는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세우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세계는 침묵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소말릴란드는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물게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에는 있지만 외교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나라. 대통령은 선거로 뽑히고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됩니다. 언론이 존재하고 시민사회도 활발합니다. 치안 또한 뛰어납니다. 남쪽의 소말리아가 해적과 테러로 고통받는 동안 소말릴란드의 거리는 평온합니다. 세계 어디서도 보기 드문 비공식 국가의 안정이죠.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엔에도 아프리카 연합에도 그들의 국기는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소말리아의 영토 보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는 약 600만 명. 주요 산업은 낙타, 염소, 향료 수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온라인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폐는 소말릴란드 실링, 여권에는 자신들의 국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과 방송국, 커피 브랜드까지 존재합니다.
하르게이사 시내의 젊은이들은 우린 인정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독립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전황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소말릴란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만약 이곳을 인정한다면 아프리카 곳곳에 분리독립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질까 두려워합니다.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 나이지리아의 비아프라, 그리고 수단의 다르푸르까지. 그래서 그들은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소말릴란드는 오히려 성공적인 분리독립의 모범 사례로 불립니다. 무력보다 협상, 혼란보다 질서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소말릴란드의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낙타를 몰고 시장을 열고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국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유엔의 승인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의지, 역사, 그리고 평화일까요? 만약 후자가 정답이라면 소말릴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짜 나라였습니다. 세상은 종종 힘 있는 나라의 이야기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소말릴란드의 역사입니다.